과일이 다 좋다. 당신도 그렇게 믿고 계시죠? 저도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밥은 줄이고 과일로 건강하게 먹어요. 말만 들으면 참 착한 선택 같습니다. 그런데 콩팥 앞에서는 그 착한 선택이 독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과일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과일을 끊지 않고도 콩팥을 보호하는 방법을 아주 현실적으로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당신 스스로에게 딱 3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첫째, 아침에 과일을 먹고 나면 소변색이 더 진해지거나 목이 더 마른 느낌이 있나요? 둘째, 바나나, 오렌지, 키위 같은 과일을 먹은 날 다리가 더 붓거나 심장이 두근거린 적이 있나요? 셋째, 과일은 살 안 찌니까 하면서 하루 2번에서 3번 과일을 간식처럼 드시나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이 문제면 빵이나 과자지, 과일이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과일의 당은 형태가 다르면 몸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특히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같은 양의 당이라도 소변 농도와 전해질 균형을 흔들어 버릴 수 있어요. 콩팥은 혈액을 걸러서 버릴 것과 남길 것을 정합니다. 그런데 과일을 잘못 고르면 콩팥은 갑자기 칼륨을 버리느라 혹은 물을 붙잡느라 더 바빠집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장기 시스템이 과부하를 받는 문제입니다. 제가 외래에서 봤던 한 분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릴게요. 60대 후반 남성 환자였는데 혈압약은 잘 드시고 운동도 하셨어요. 문제는 간식이었습니다. 빵은 줄였어요. 인 대신 과일로 바꿨어요. 점심 후엔 바나나, 오후엔 오렌지 주스, 밤엔 말린 과일 한 줌. 본인은 완벽하게 바꿨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흔들리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고 아침 소변이 점점 진해졌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과일이 왜 저를 힘들게 하죠? 저는 그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과일은 약이 아니라 음식이고 음식은 내 몸의 상태에 따라 약이 되기도 부담이 되기도 한다고요. 여기서 쉬운 비유 하나로 정리해 볼까요? 콩팥은 집안의 정수기 필터 같습니다. 필터가 새 것일 때는 물이 좀 탁해도 잘 걸러집니다. 그런데 필터가 이미 오래됐는데 진한 물을 계속 붓고 갑자기 양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장나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돌아갑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티가 안 나게 달아가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과일을 먹을 때 딱 지켜야 할 하루 양의 기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3가지 실수, 마지막으로 이 과일은 괜찮고 저 과일은 왜 위험한지를 판단하는 간단한 공식을 드릴 겁니다. 좋아요나 구독은 잠깐 뒤에 하셔도 됩니다. 대신 지금은 당신의 콩팥이 이미 보내고 있는 작은 신호를 같이 읽어봅시다. 자, 그럼 섹션 2에서부터는 과일의 당이 콩팥을 어떻게 흔드는지 가장 쉬운 과학부터 차근차근 들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과일의 당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당신이 과일을 먹을 때 달콤함을 느끼죠. 그런데 콩팥은 그 달콤함을 기분으로 받지 않습니다. 콩팥은 그것을 혈액의 농도 변화로, 그리고 소변 농도의 부담으로 계산합니다. 먼저 아주 쉬운 과학 한 가지부터요. 과일을 먹으면 단기 소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몸은 혈당을 안정시키려고 인슐린을 쓰고 동시에 혈액 속 농도가 바뀌면서 물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당이 들어오면 물의 균형도
같이 흔들린다. 그래서 어떤 날은 과일을 먹고 오히려 입이 마르고 소변이 진해지고 밤에 화장실이 늘기도 합니다. 콩팥이 강할 때는 크게 문제없지만 이미 예민해진 콩팥은 이 흔들림을 큰 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과일은 천연당이라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과일에는 식이섬유, 비타민, 항산화, 성분도 있습니다. 문제는 천연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속도와 형태입니다. 같은 사과라도 씹어먹는 사과와 갈아서 마시는 사과 주스는 몸에 들어오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요. 씹으면 섬유질이 함께 내려가서 흡수가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런데 갈아 마시면 물과 함께 빠르게 흡수되고 혈당도 더 빨리 오르며 그만큼 몸은 더 급하게 조절합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천천히 들어오는 손님과 한꺼번에 밀려드는 손님의 차이죠. 여기서 학자들 사이의 관점 차이도 하나 짚고 갈게요. 어떤 전문가는 과일은 전체적으로 건강에 이득이 많으니 제한을 너무 강조하면 오히려 영양이 부족해진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변비가 있거나 식사가 부실한 어르신에게 과일은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신장내과 쪽에서는 콩팥 기능이 떨어지거나 칼륨 조절이 흔들리는 사람은 과일이 양과 종류에 따라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를 더 강조하죠. 결론은 단순합니다. 당신의 콩팥 상태가 기준이고 그 상태에 따라 같은 과일도 약이 되거나 부담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과일을 먹을 때 배부름을 느끼나요? 아니면 가벼워서 더 먹게 된다? 쪽인가요? 많은 분들이 과일을 먹고 배가 덜 차니까 한 번에 양이 슬쩍 커집니다. 특히 저녁에 밥 대신 과일을 선택하면 본인은 식사를 줄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당과 수분 부담을 밤에 몰아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은 원래 콩팥이 쉬어야 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소변 농도 조절과 전해질 조절을 더 시키는 셈이죠. 여기서 작은 체크를 하나 해봅시다. 과일을 먹은 뒤 2시간에서 3시간 안에 별표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별표 손끝이 붓는 느낌이 들거나 별표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별표 밤에 화장실이 늘어난다면 당신의 몸은 이미 과일의 형태와 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과일을 나쁜 것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과일은 좋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좋은 것도 타이밍과 형태를 틀리면 부담이 됩니다. 그럼 다음 섹션 3에서는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주제죠. 도대체 어떤 과일이 위험하냐, 칼륨이 왜 문제냐를 아주 쉽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도대체 어떤 과일이 콩팥에 독이 될 수 있나요? 당신이 가장 궁금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한 가지를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과일이 독이 되는 건 과일이 나빠서가 아니라 콩팥이 처리해야 할 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입니다. 당연히 그때 가장 자주 문제를 만드는 축이 2가지예요. 하나는 칼륨, 다른 하나는 농축된 당과 수분 균형입니다. 먼저 쉬운 과학부터요. 칼륨은 우리 몸에서 전기와 비슷합니다. 심장이 박동할 때, 근육이 수축할 때, 신경이 신호를 보낼 때 칼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칼륨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심장 박동 리듬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콩팥은 칼륨이 많아지면 소변으로 잘 내보냅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내보내는 속도가 늦어지고
그러면 수치가 쉽게 출렁일 수 있어요.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 많은 분들이 칼륨하면 바나나만 떠올리죠.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바나나만 문제가 아닙니다. 오렌지, 키위, 멜론류, 말린 과일처럼 단맛이 강하거나 농축된 형태가 더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일 자체에 칼륨도 있지만 한 번에 먹는 양이 커지기 쉽고, 특히 말린 과일은 한 줌이 생과일, 한 그릇이 되거든요. 작은 양으로 착각하는 순간 콩팥은 갑자기 많은 칼륨과 당을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학자들 사이의 관점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영양 전문가들은 칼륨은 혈압을 낮추고 나트륨의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니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정상 콩팥을 가진 사람에게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신장내과에서는 만성 콩팥병이 있거나 칼륨이 이미 높게 나오는 사람, 또는 특정 약에 일부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칼륨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어느 쪽이 맞냐고요?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검사 수치와 증상이 기준입니다. 자,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일을 먹고 난 다음 왠지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발이 묵직하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었나요? 대부분은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콩팥이 약해진 분들 중에는 이런 느낌이 전해질 흔들림의 작은 힌트일 때가 있어요. 물론 모든 두근거림이 칼륨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된다면 과일의 종류와 양을 점검해 볼 이유가 충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바로 주스와 스무디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크게 착각합니다. 씹기 힘드니까 갈아서 먹으면 더 좋지 않나. 그런데 콩팥 입장에서는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갈면 속도가 빨라지고 양이 늘고 당이 한 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스무디에는 종종 바나나, 오렌지, 키위 같은 과일이 여러 개 섞이죠. 즉, 당신은 한 잔이라고 생각하지만 콩팥은 과일 2개에서 3개가 한꺼번에 들어온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이나 저녁 늦게 마시면 흔들림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정리해봅시다. 콩팥에 과일이 부담이 되는 대표 상황은 3가지입니다. 1. 콩팥 기능이 떨어져 칼륨 배출이 느릴 때. 2. 말린 과일, 주스처럼 농축 속도가 빠를 때. 3. 저녁에 몰아서 먹어 밤에 콩팥을 깨울 때. 그럼 다음 섹션에서는 도대체 나는 어떤 기준으로 과일을 고르면 되나? 이 질문에 딱 답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건강 주스 실수, 그리고 집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3원칙을 예시까지 들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공포가 아니라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과일을 먹을 때 고민을 줄이는 3원칙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걸 콩팥을 덜 놀라게 하는 과일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양, 시간, 짝꿍. 딱 이 3가지예요. 먼저 쉬운 과학 하나. 콩팥은 하루 종일 같은 속도로 일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혈압과 활동량이 올라가면서 혈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소변도 잘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몸은 휴식 모드로 들어가고 호르몬도 물을 아끼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같은 과일이라도 낮에 소량 먹는 것과 밤에 몰아서 먹는 것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과일을 먹고 소변이 잦아지거나 붓는 분들이 많죠. 첫 번째 원칙, 양입니다. 과일은 건강한 간식이 아니라
당신 몸에 들어오는 당과 칼륨과 수분의 묶음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개수가 아니라 분량으로 잡는 게 좋아요.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 많은 분이 사과 하나, 배 하나를 한 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크기에 따라 2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이 클수록 당신이 먹는 당과 칼륨은 생각보다 훨씬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큰 과일은 반으로 나눠서 2번에, 한 번에 다 먹는 습관이 콩팥을 더 놀라게 합니다. 2번째 원칙, 시간입니다. 가능하면 과일은 오전부터 이른 오후에 두는 게 안전합니다. 저녁 늦게 과일을 먹으면 밤에 콩팥이 소변 농도와 전해질을 조절하느라 바빠질 수 있거든요. 특히 혈압약, 이뇨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밤에 흔들림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과일을 입이 심심할 때 드시나요? 아니면 식사 대신 드시나요? 식사 대신 과일을 밤에 먹는 패턴은 콩팥에는 생각보다 부담이 큽니다. 3번째 원칙, 짝꿍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과일을 단독으로 먹으면 흡수가 빠릅니다. 그런데 과일을 단백질이나 지방이 조금 있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속도가 느려져요. 예를 들어 과일을 먹더라도 빈속에 단독으로 먹기보다 식사 후에 조금 또는 견과류나 요거트 같은 짝꿍과 함께 먹으면 혈당과 소변 농도 흔들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콩팥 상태에 따라 유제품이나 견과류도 조절해야 하는 분이 있으니 핵심은 이겁니다. 과일의 속도를 늦춰라. 콩팥은 속도에 약합니다. 여기서 학자들 사이 논쟁을 하나 넣어볼게요. 어떤 연구자들은 과일은 섬유질이 있어서 혈당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다른 전문가들은 주스나 스무디처럼 섬유질 구조가 깨지면 같은 과일도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후자에 더 가까운 편입니다. 특히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요. 당신이 한 잔이라고 생각하는 스무디가 콩팥에게는 과일 2개에서 3개의 농축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딱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과일은 씹어서 낮에 소량을 천천히, 그리고 하나 더. 만약 지금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나중에라도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상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닿아야 괜히 과일을 겁내지 않고도 콩팥을 지킬 수 있거든요. 자, 다음 섹션 외에서는 이 과일은 왜 더 위험해지나를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특히 말린 과일, 주스, 그리고 건강 착즙비, 콩팥을 힘들게 하는 이유를 당신이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사례로 풀어드릴게요. 이제 가장 현실적인 함정, 바로 농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콩팥이 힘들어지는 과일은 대개 종류만의 문제가 아니라 형태가 농축되는 순간에 터집니다. 당신이 무심코 한 선택이 콩팥에게는 갑자기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먼저 쉬운 과학 하나. 과일을 말리거나 즙을 내면 물이 줄고 당과 칼륨은 상대적으로 진해집니다. 쉽게 말해 같은 재료라도 진한 국물이 되는 겁니다. 국물이 진해지면 어떻죠? 몸은 희석하려고 물을 끌어오고 콩팥은 그 농도를 맞추려고 더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밤에 소변이 잦아지거나 아침 소변이 진해지는 분들은 농축된 형태에 더 민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 말린 과일은 작은데도 먹을 때는 부담이 적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손이 계속 가요. 그런데 말린 과일 한 줌은 생과일로 치면 한 그릇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씹는 양이 줄어드니 뇌가 배부르다
신호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결과적으로 과일을 조금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콩팥은 많이 처리하게 됩니다. 주스와 착즙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이니까 좋겠지 하고 오렌지 주스 한 잔, 사과 주스 한 잔. 문제는 그 한 잔에 들어간 과일의 개수예요. 한 개가 아닐 때가 많죠. 더구나 주스는 씹는 과정이 없으니 속도가 빠릅니다. 혈당이 빨리 오르고 몸은 그걸 잡기 위해 더 급하게 움직이고 그 과정에서 소변 농도와 수분 균형이 흔들립니다. 콩팥이 예민한 분들은 그 흔들림이 곧바로 담요, 아니면 붓기, 두근거림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의 관점도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주스도 과일, 섭취량을 늘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씹기 힘든 어르신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죠. 반대쪽에서는 주스는 섬유질이 줄고 흡수가 빨라 당과 칼륨 부담이 커진다고 경고합니다. 저는 결론을 이렇게 잡습니다. 주스가 필요하다면 양을 줄이고 빈도를 낮추고 가능하면 섬유질이 남는 형태로. 착즙만 고집할수록 콩팥에게는 불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말 흔한 실수. 과일은 건강하니까 물 대신 과일로 수분 보충입니다. 수박이나 포도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을 많이 먹으면 순간적으로는 촉촉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과일에 당이 같이 들어오면 오히려 몸이 물을 더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었는데도 목이 마르고 소변이 진해진다면 당신 몸은 이미 수분 보충이 아니라 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당신은 과일을 먹고 나서 오히려 더 당기는 느낌이 있나요? 하나 먹었는데 더 먹고 싶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농축된 당이 빠르게 들어오면 혈당이 출렁이고 그 반동으로 더 당길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과일이 간식이 아니라 당을 당기는 스위치가 될 수 있어요. 정리해 봅시다. 콩팥이 예민한 상태에서 가장 먼저 줄여야 하는 건 과일 자체가 아니라 농축 형태입니다. 말린 과일, 작지만 농축 주스 슬래시 착즙, 빠르고 많이 들어옴 스무디, 여러 과일이 한 번에 섞여 들어옴. 그럼 다음 섹션 6에서는 여기까지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도 나는 과일을 먹고 싶다는 당신을 위해 안전한 선택의 감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위험해지는 이유, 그리고 당신 몸의 신호로 오늘은 줄여야 한다를 판단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당신 마음속에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올라왔을 겁니다. 하나는 내가 그동안 너무 쉽게 먹었구나 라는 불안. 또 하나는 그래도 과일은 포기하기 싫다는 현실. 저는 두 번째 마음을 지지합니다. 과일은 끊는 게 목표가 아니라 콩팥이 놀라지 않게 먹는 감각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먼저 쉬운 과학 하나. 콩팥은 고장난 기계가 아니라 여유가 줄어든 조절자입니다. 조절자는 갑자기 일이 몰리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과일이 괜찮은 날도 있고 유독 부담이 되는 날도 생깁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보통 세 가지예요. 그날의 수분 상태, 그날의 염분 섭취, 그날의 활동량과 수면, 짠 음식을 먹은 날, 잠을 설친 날, 운동을 안 하고 오래 앉아있던 날은 콩팥이 이미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때 과일을 평소처럼 먹으면 몸이 더 크게 반응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 하나. 많은 분들이 몸이 붓는 날은 물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붓는 날일수록 이미 몸은 물을 붙잡는 모드로 들어가 있고 그 상태에서 과일로 당과 칼륨을 더 넣으면 조절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즉,
붓는 날에는 과일을 마니미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양을 줄이고 형태를 가볍게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주스 대신 씹는 소량, 말린 과일 대신 생과일 한두 조각처럼요. 그리고 학자들 사이의 논쟁을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칼륨이 많은 식품을 줄이면 오히려 심혈관 건강에 불리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면 신장내과에서는 칼륨이 높은 사람에게는 그 위험이 즉각적일 수 있다고 강조하죠.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예방이 필요한 단계인가요? 아니면 수치가 흔들리는 단계인가요? 예방 단계라면 과일을 똑똑하게 유지하는 쪽이 좋고, 수치가 흔들리는 단계라면 일시적으로 더 보수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바로 쓸 수 있는 몸 신호 체크 4가지를 드릴게요. 과일을 먹기 전 혹은 먹고 난 뒤에 이 중 2개 이상이 해당되면 그날은 과일을 줄이거나 형태를 바꾸세요. 1. 소변색. 아침 소변이 진하고 냄새가 강하다. 2. 부종 느낌. 양말 자국이 깊고 오래 남는다. 3. 갈증의 방향. 물을 마셔도 입이 계속 마르다. 4. 심장 리듬. 두근거림이 잦거나 이유 없이 불안하다. 여기서 질문 하나. 당신은 과일을 먹을 때 오늘 내 몸은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묻나요? 대부분은 안 묻습니다. 습관이 먼저 나오죠. 그런데 콩팥은 습관에 약합니다. 습관은 매일 반복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과일을 먹기 전에 딱 3초만 오늘은 붓나? 소변은 지냈나? 밤잠은 어땠나? 이것만 체크해도 결과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일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려면 대체 전략이 필요합니다. 달콤함이 당길 때 무조건 과일로만 풀지 말고 달콤함 플러스 속도 늦추기로 갑시다. 예를 들어 과일을 먹더라도 한 번에 많이 먹는 대신 식사 후에 작은 조각, 혹은 과일이 아니라 따뜻한 차, 씹는 간식, 단백질이 조금 있는 간식으로 갈망의 파도를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핵심은 콩팥을 흔드는 파도를 낮추는 것이에요. 이제 다음 섹션 7에서는 당신이 가장 궁금해할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일을 먹을 때 절대 피해야 할 패턴, 반대로 콩팥이 편해지는 패턴을 한 장의 그림처럼 머릿속에 남게 만들어 드릴게요. 기억하시죠? 오늘 약속드린 공식과 3가지 흔한 실수, 거기서 핵심만 딱 뽑아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당신 머릿속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이 많았죠? 그런데 실제로 기억해야 할 건 많지 않습니다. 콩팥을 놀라게 하는 패턴만 피하면 과일은 충분히 당신 편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쉬운 과학 한 가지로 시작합니다. 콩팥이 힘들어지는 순간은 대개 양이 아니라 변동폭이 커질 때입니다. 혈액 농도가 갑자기 진해지거나 칼륨이 한 번에 들어오거나 소변을 갑자기 많이 만들거나 줄여야 할 때요. 즉, 콩팥이 싫어하는 건 급격함입니다. 그래서 과일도 급격하게 들어오면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오늘의 공식을 하나 드릴게요. 아주 단순하게요. 과일 부담은 농축 형태 플러스 늦은 시간 플러스 단독 섭취 곱하기 반복. 반대로 과일 안전은 씹는 형태 플러스 낮 시간 플러스 소량 플러스 속도 늦추기 곱하기 꾸준함. 이 공식은 단순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콩팥을 힘들게 하는 날은 거의 항상 농축 플러스 늦게 플러스 단독이 같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밤 9시에 착즙 주스 한 컵, 혹은 TV 보면서 말린 과일 한 줌, 혹은 공복에 스무디 한 잔. 이건 과일이 아니라 패턴이 문제예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3가지 흔한 실수를 정확히 짚겠습니다. 첫째, 과일로 식사를 대신한다. 밥을 줄였으니 건강해졌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저녁에 당과 전해질 부담을 몰아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은 콩팥이 쉬어야 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조절을 시키는 거죠. 둘째, 주서, 착즙, 스무디는 더 건강하다고 믿는다. 쉽지 않으니 속도가 빨라지고 양이 늘고 과일 개수가 증가합니다. 콩팥은 한 잔이 아니라 여러 개를 처리합니다. 셋째, 말린 과일은 조금이니까 괜찮다. 작아 보이지만 농축입니다. 한 줌이 한 그릇이 됩니다. 조금이라는 착각이 콩팥을 속입니다.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 하나. 과일 자체보다 더 위험한 건 과일을 먹는 마음의 면죄부입니다. 과일이니까 괜찮아. 이 생각이 생기면 양이 커지고 시간이 늦어지고 빈도가 늘어납니다. 콩팥은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과자 한 봉지는 죄책감이 있는데 과일은 안심이 있으니까 더 자주 손이 가는 것, 그리고 여기서 전문가들의 다른 관점도 하나 더 넣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일 섭취를 줄이면 변비가 심해지고 오히려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완전히 끊는 방식은 오래 가기 어렵고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반대로 콩팥을 이유로 과일을 무시하고 계속 먹으면 수치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중간입니다. 끊지 말고 패턴을 바꾸자. 자, 당신에게 질문 하나. 당신이 과일을 먹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강, 입맛, 습관, 달콤함? 만약 달콤함 때문에 먹는다면 우리는 달콤함을 콩팥이 편한 속도로 바꿔야 합니다. 만약 건강 때문에 먹는다면 그 건강은 내 콩팥 상태를 고려한 건강이어야 합니다. 건강은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당신 몸에 맞는 건강이 진짜 건강입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 8에서는 오늘 이야기를 따뜻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이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3개로 정리하고 과일을 겁내지 않으면서도 콩팥을 지키는 마음가짐까지 함께 잡아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가시죠. 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오늘 당신은 과일은 무조건 건강하다 라는 단순한 믿음에서 한 걸음 벗어났어요. 저는 그게 아주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콩팥은 큰 결심보다 작은 반복에 더 크게 반응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한 이야기는 과일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일을 당신 편으로 남겨두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아주 천천히 3문장으로만 정리해 볼게요. 첫째, 콩팥이 힘들어지는 건 과일 자체보다 패턴입니다. 둘째, 위험한 패턴은 보통 농축, 주스, 말림, 플러스 늦은 시간, 플러스 단독 섭취로 옵니다. 셋째, 안전한 패턴은 씹는 형태, 플러스 낮 시간, 플러스 소량, 플러스 속도 늦추기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마음을 편하게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은 완벽한 식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콩팥이 원하는 건 큰 파도가 아니라 잔잔한 흐름이에요. 당신이 매일 과일을 조금씩 몸 상태를 보며 먹는다면 그 자체가 콩팥에게는 훨씬 친절합니다. 오늘부터 좋은 음식 대 나쁜 음식으로 나누지 마세요. 대신 내 몸이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방식인가로 바꿔보세요. 내일부터 바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3가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 저녁 과일을 낮으로 옮기기 과일을 끊기 어렵다면 시간만 바꿔도 변화가 생깁니다. 가능한 오전에서 이른 오후로요. 두 번째, 주스, 말린 과일을
가끔으로 내리기 필요하면 완전히 금지하지 말고 횟수를 줄이고 양을 작게 가져가세요. 콩팥은 빈도에 약합니다. 3. 과일 먹기 전 3초 체크. 오늘 아침 소변은 지냈나? 오늘 붓나? 어제 잠은 어땠나? 이 질문이 과일을 약으로도 부담으로도 만드는 갈림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조용히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이 지금까지 과일을 먹어온 방식이 정말 당신 몸을 위한 방식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건강하다는 말을 믿고 따라온 방식이었나요? 오늘부터는 당신이 기준입니다. 당신 몸의 신호를 읽는 사람이 당신이고 그 신호를 존중하는 사람이 당신이면 콩팥은 생각보다 오래 버텨줍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댓글로 당신의 과일 습관을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저는 밤에 과일을 먹어요. 저는 주스를 좋아해요. 처럼요. 그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힌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주 작은 도전 하나 해볼까요? 오늘부터 데이 1/7 챌린지 시작입니다. 7일 동안만 저녁 과일을 낮으로 옮기고 주스고 말린 과일은 줄이고 3초 체크를 해보세요. 7일 뒤에 소변색, 붓기, 밤 화장실 횟수, 몸의 가벼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당신이 직접 확인하게 될 겁니다.